이제 강연에 앞서서 저희 최고위 회장이 양력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위 회장님께서는 민주평통 일본의 금기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민간 오사카 본부 부인의 본문이시며 제1일본 감서 한국인연합회 이사장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민족학교 건국 운영이사, 상봉회의소 이사, 여성가족부 한민족 여성재단 평생이사 기획위원장, 나니와 코퍼레이션 전무이시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호텔 5개 업체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엄마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본에 취업했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이 극복을 할 겁니다. 우선 한인회도 있고 민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옥타라고 무역인협회도 있고 청년회의소도 있고 그래요. 그쪽에 들어가면 많은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교류도 가능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마음을 열면은 그분들은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 가시면은 사람 마음을 얻으십시오. 마음을 열게 되면 고립이 안 돼요. 이제 기업을 선택하실 때 우선 당장 그 봉급만 보시지 말고 그 회사 복지 같은 것도 많이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업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인데 마음이 편해야 적응도 잘 되고 또 자기 발전이 되는데 시간이 나면은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고 사람을 많이 사귀세요. 꼭 멘토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한쪽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니까 현지에 상공에서 한진의 무역인협회 청년회에서는 여러분 또래 나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현지에서 어려우면 그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네트워크 활용하시면 되니까 사람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다면 그게 다 내 재산이에요. 절대 이게 마음에 경계를 두지 마세요. 경계를 두면은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일본에서 기업 업무 시스템의 웹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비넷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희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개발자로서 취업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설계한 작업들을 제조를 한국에서 하자는 컨셉으로 일본에서 이제 1억 원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했었고 지금까지 30년간 같은 분야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아마 제가 가장 밀접하게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일본에 나와서 해야 될 아마도 하게 돼야 될 일들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웹모바일 개발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에 나오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처럼 기업 업무 시스템의 웹 개발을 하시는 일이 아마 메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 SEPG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SE라고 하면은 시스템 엔지니어, PG라고 하면 당연히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그 SE와 PG의 틀린 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SE는 테크니컬보다는 포리티컬을 하게 돼요. 포리티컬이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계 능력, 그리고 PG가 하는 일은 주로 테크니컬에 가는 능력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들은 PG를 하면서 테크니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시고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설계 능력을 배양을 해서 결국은 SE가 되실 거예요. 일본에서 이 기업 업무 시스템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을 사용하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UI 분야에 있어서는 웹 개발 언어인 자바, JSP, 아마도 지금 이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이제 C#이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배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프레임워크를 특히 일본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스트럭처나 스윙을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에 쓰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얹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럭처 스윙을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은 각 회사들의 프레임워크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의 이 개발 작업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한국하고 좀 틀린 부분은 개발 방식이 좀 많이 틀린데, 일본은 각 공정들을 굉장히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일을 배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 도큐멘테이션이나 각 공정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익숙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 업계가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30년, 50년 동안에 구축이 된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 버린 거니까 이 다른 업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 약하다는 거 하는 게 아마 우리 쪽의 가장 큰 그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 업계를 이제부터 연수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도 보고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프라이드를 먼저 가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IT 부분은 한국이 선진화되어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일본보다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약 8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업무 시스템, 각 기업의 업무를 분석을 해서 스토리라인을 그려주고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는 일들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자사 개발이 많았었고 리만 쇼크를 기점으로 해서 대체로 기업 업무 시스템으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자,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완전히 일본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냐 아니면은 급여제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일본은 대부분이 급여제거든요. 그래 급여 상여금 그다음에 잔업이 100% 보장이 된다는 거. 아침 9시, 6시 이후에는 무조건 잔업으로 다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시간 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특히 네네네. 뉴스란 쪽에 네네. 직원들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수하시면은 네.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희 회사 지원을 한번 해주세요.